2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4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국의 많은 서명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또 탄핵무효, 문재인 정권 퇴진 관련한 피눈물 나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투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진실과 정의의 길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그 길에 공정과 평등과 법치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진실된 나라인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가짜들이, 거짓들이, 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이 암흑의 시대에서 우리는 진실의 깃발을 든 겁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2016년, 2015년, 14년 저스티스 해가지고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정의는 바른 길을, 바른 가치를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올 때 이 정권은 거짓으로, 불법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조작해서 또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업무와 기획에 의해서 촛불 쿠데타가 일어났고 죄 없는 대통령이 죄를 뒤집어쓰고 거짓에 의해서 권력 찬탈을 당하는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와 같은 자생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반대한민국, 반체제 세력들, 반미 세력들의 음모를 보았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고 가장 열심히 일했는 대통령도 저렇게 거짓으로 마녀사냥하고 국민을 속이고 용기 없고 썩은 기득권 보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나라를 우리는 목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그 힘든 분열에 또 해당의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표인 저나 누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는 길이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했고 그렇게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당원들과 국민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면은 정말 이 소위 좌파, 진보의 탈을 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불법, 무책임한 이런 좌파 독재 정권의 행포가 과연 가능했을까? 소위 말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이하의 의석이 있을 때도 그들은 아무튼 그들하고 가치가 다른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지만은 그 가치를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 사실 이명박 정부 때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와버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좌파들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역사 뒤바꾸기, 체제 침탈을 대통령께서는 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 근본 원인은 북한 핵이고 북한 김일성 3대 세속 정권이다.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김일성 3대 세속 정권을 레짐 체인지 하면은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자생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도 한풀 기가 꺾이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또 상권 분립이 확실히 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러한 연관관계를 배제하고 고독하게 청와대에서 홀로 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옥중에서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과 함께 체제 역사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또 자유파 국민들도 참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지금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얘기가 또 꺼내보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워싱턴을 쫓아가서 북핵 폐기 평화 거짓 평화 쇼를 하는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속았잖아요.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기를 우리 공화당은 바랍니다. 정의용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거짓 쇼입니다. 그들이 정권 잡은 1년 가까이 4월 27일 판문점 2018년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내뱉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거기에 후속 조치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를 문재인 스스로가 국민의 동의, 국회의 동의 없이 USB를 전달해놓고도 미국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탈원전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탈원전 할 때 뭐 의아해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은 똑같은 원전을 가지고도 기간 연장을 하면서 이 탈원전 문제를 배격하고 원전 기간 연장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갑자기 탈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기타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이제 하나의 실마리들이 다 풀린 것 같아요. 그것은 반역의 행위고 이적의 행위입니다. USB를 까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가 그렇게 벌벌벌 떠는지 명운을 걸어 명운을 걸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명운 건다 해가지고 뭐 총사퇴하고 선거를 재선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명운 걸겠다 그럼 까자 이래가지고 판을 키워야죠. 그 판 키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짓 정권이 지는 겁니다. 거짓 정권이.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102명 있는 국회의원들이 판 키웁시다. 명운을 걸고 USB 깝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들을 헤쳐먹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에 올리기도 싫은 상황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모습을 보고 탄핵을 잘했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훈장받은 자들, 박연철, 그 다음에 이정미, 그 훈장이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엄청난 족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것은 무슨 어디에 동창회 회장만도 못한 그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의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장과 이정미 대행을 보면서 우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때 벌써 법치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법원장 같은 이런 형태의 추악함을 보는 겁니다. 감사원장 독립기구 되어 있는 감사원장만 지금 역할을 하는데 임종석이라는 자가 감사원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감사원입니다. 거기에는 성역도 고와 지휘고와도 없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 보고 아니 집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린다는 이따위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놈이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 자체, 그게 주사파 정권의 저질스러움과 반대한민국 사항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이 없었으면 국민들께서 이러한 진실의 현장을 보겠습니까? 이번 설날 명절에 전단지를 준비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100만 장까지 향후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22년형의 대법원 판결은 법치 사망이고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탄핵 때 얘기했던 거짓, 주요한 거짓 내용들을 일면에 싣고요. 이면에, 뒷면에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 반 대한민국 체제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안보 부분, 경제 부분 나누어서 싣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전단지 한 부씩을 여러분 직접 전달하셔야 됩니다. 서명대를 통해서든 전단지 배포를 통해서든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든 이 전단지를 꼭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홍준표라는 자가 입을 열고 있는데 그 입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은 국책 사업을 뒤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역대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국책 사업을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또 보궐선거 표가 급하다고 수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뒤집는 이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그래 갈 거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가서 손 담궈서 우리 그 실익 챙기자. 그것이 제일 나쁜 짓이잖아요. 보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절차 과정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자가 거짓에 손을 담그겠다 하는 홍준표다운 발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은 잘못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잘못된 데 같이 손을 담고 손에다가 피를 묻혀야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다. 또 하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만드는 거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적극 찬성하는 거 다 보궐선거를 개정한 처파리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표를 구걸하기 위한 국책사업 뒤바꾸기 술책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관위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당원 동지분들께 당대표로서 간단하게 설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설날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폐렴의 전대미문의 사태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붉은 역사로 뒤바뀌는 암흑의 시대, 거짓이 진실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여 불의가 권력을 잡고 지배하는 불의의 시대, 얼마나 걱정되고 분노하십니까? 그래도 동해의 밝은 해는 설날 아침에 더욱더 밝게 우리들에게 비출 겁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 국민들이 거짓과 불의에 맞서서 싸울 때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올 새해 한 해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 정치 보복의 끝이 악랄합니다. 설날 연휴 이틀을 놔놓고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서울구치소로 보낸다는 정말 폐륜적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 번도 본인의 신변의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상식에 맞는 짓들을 하라는 겁니다. 설날 그것도 70세 생일을 맞았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분, 매일 밤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분을 설날 이틀 놔놓고 서울구치소로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그들의 행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기억에 단단히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가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있고 우리 당에서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매주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18일 후보 등록 한 달 전에 우리 공화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직, 홍보, 정책 공약, 자금, 자원봉사 이런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3월 8일 날 선거 한 달 전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후보 선정에 좀 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과 3월 19일 이틀간 후보 등록일입니다. 후보 등록 전과 후보 등록 후에 선거 관련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날 선거 운동이 개시되고 4월 7일 날 선거가 치러집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전력을 다해서 조직화와 홍보 그리고 투쟁과 병행하는 선거 활동을 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사무총장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 얘기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대가 81개 팀이 실질적으로 서명 활동을 했고 전체적으로 119일간 서명 활동을 한 겁니다. 한 팀이 며칠씩 혹은 한 팀이 이틀에서 며칠씩 한 팀도 있고 전국에 119일 동안 서명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가치를 아신 거예요. 저 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이다.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당당하게 싸우는 용기 있는 아스팔트 투쟁 정당이다. 거기에 기초에는 출발점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 즉각적인 무죄 석방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4번의 겨울, 5번의 겨울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올바른 정의로운 정당이다 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물론 야권 대통합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은 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했고 그 사항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보수도 썩어 빠진 보수가 있었고 반체제, 반대한민국, 반진실, 반정의의 보수들도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기득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과 타협을 하면은 우리 공화당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깥에 애국 태극기 우리 애국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을 또 우리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법치가 사망하고 공정이 무너지고 평등이 버려지는데도 불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공화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 약속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벌써 4년 차에 들어가 있고 오늘도 서명대 사항들을 보시듯이 16,000명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무죄 석방 서명을 해주신 겁니다. 무서운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겁니다. 대깨문들 그들만 생각하는 그런 여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주 이 서명과 함께 입당 현황도 발표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입당하신 분이 3,509분 됩니다. 3,509명. 그 중에 일반 당원이 3,025분이고 책임 당원이 484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죄 적극적인 무죄 석방이 3만이 갈 겁니다. 당원 입당도 한 주에 10,000명 정도가 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만은 전국에 있는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의 길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버려야 할 것은 버립시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 할 가치, 이 불굴의 의지, 용기, 애국심, 애당심 이런 부분은 소중하게 가지고 갑시다. 아무튼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던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멋있게 당당하게 싸우고 확장성과 선명성을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당의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당의 당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시도당 위원장 또 우리 일반 당원까지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번 설날 전에 이 전단지가 만들어지는데 3.1절까지 약 한 100만 장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서명대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동지들 100장씩 저부터 100장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뭐 지인들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또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 전단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돼 있고 70세 3년 10개월 옥중투쟁 악랄한 정치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의 거짓, 중요한 거짓 4가지. 대기업의 미르 재단 출연금 강요했다 거짓말. 삼성의 묵시적 청탁 거짓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거짓말. 세월호 7시간 의혹 거짓말. 이 중요한 거짓을 얘기했고 바로 뒷장에는 범죄 정권의 총책임자 문재인 조기 퇴진
3.1절 총력투쟁 제목으로 나갑니다. 반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4대 업무, 대한민국 원전 탈원전하고 북한의 원전 건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중국 공산당 찬양, 한미동맹 무력화, 대북전단 금지법, 언론재갈법, 공수처 독재학법, 사회주의로 가는 반자유시장 정책, 이러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100만 장 만들겠습니다. 이게 빨리 설 전에 만들어서 오늘 아마 인쇄 들어간 내일 정도 각 시도당으로 혹은 중앙당에 개인적으로 돌리겠다는 분은 각 시도당에 가시면은 전단지가 비치하고 있도록, 또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중앙당에 연락 주시면은 우리 1당은 100장 돌리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당원이 5만 가까이 가는데요. 5만 명이 100장 돌리면은 500만 장입니다. 우리 당원 전체가 100장씩 돌리면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우리 공화당만이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우리 100여 곳의 홍보관, 또 홍보 가수 차량 등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날 집회에 관련해서 아무튼 K-방역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곳 서울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0명 미만으로 풀리면은 9명으로, 안 풀리면 9명으로, 풀리면은 25군데의 집회를 중심으로 200군데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102년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날입니다. 지금은 자유가 무너진 암흑의 시대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3월 1일 날 태극기 다실 때 여러분 주변에다가 얘기하십시오.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악랄하게 정치 보복하고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다 이러시는 분들, 3월 1일 날 태극기에다가 까만 리본, 태극기 깃봉 밑에 태극기 위에 상단에다가 까만 리본 하나 다시면 됩니다. 태극기 거실 때 까만 리본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민들이 저항하고 있다, 국민이 무섭은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모두가 태극기 3월 1일 태극기 꼭 다시고 그 위에다가 까만 리본 하나씩을 달아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주의 붉은 열차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설날 명절, 추석 명절 대목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목은 고사하고 자영업자들 최소한도로 12시까지 식당 기본적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인 가족이나 그 다음에 단체가 식사를 할 때는 식당 거리 두기를 중점으로 하고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띄워서 앉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탁상공란으로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국민 탄압 방역이에요. 국민 자유 억압 방역입니다. 이렇게 방역을 국민을 자유를 옥죄고 기본적인 마지막 남아있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역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방역 잘했다는 것을 하면은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개인적인 자영업이 무너져서 집단 자살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설날 말도 안 되는 직계가족도 5인이 못 모이게 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K방역의 실체를 아셔야 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광주 가가지고 사람들 부쩍 환영하는 건 그냥 털고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날 꽃 하나 한 송이 바치겠다는 사람은 통제하는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K방역의 실체는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방역, 국민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방역,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인공인들을 죽이는 방역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인공인들이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회생하기가 아무리 특단의 조치를 해도 어려운 겁니다. 유명인들이 거기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백계문들이 집단적으로 린치하는 말로 린치하는 이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하고 우리한테 날아오는 많은 탄압과 압박을 이기면서도 견디면서도 싸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체제 역사 싸움도 힘들지만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자유 억압하는 나라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이렇게 죽는데도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저항을 하셔야 된다고요. 설명절 잘 쉬시고 3월 1일 저항의 불꽃이 전국 방방곡곡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에 봉사해 주시는 많은 대표님들도 설 명절 잘 쉬시고요.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설날 때 자율적으로 잘 하시겠지만은 연휴 기간에 서명대 하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9일, 10일, 11일 설날 전날까지 서명대 활동들을 좀 당겨서 지금 기한객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역에 계실 겁니다. 당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